안녕하세요, 용코입니다. 오늘은 돈 안 갚는 놈들을 상대로 어떻게 형사 처벌을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떼인 적은 없지만 이제 채권 추심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와주다 보면은 이 채권자 편에 서다 보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어, 약간은 채무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거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 사기꾼 새끼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고 팩트는 팩트잖아요. 남의 인생에 피해주는 사람들은 진짜 꼭 그대로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고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채권 추심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디테일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검색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접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은 그쪽에서도 알아서 매뉴얼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진짜 사기치는 새끼들도 문제인데 일단 근본적으로 이 나라 법과 이제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고 남의 인생을 돈으로 망쳐놔도 사실 그들이 처벌을 받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법도 법인데 공무원이나 경찰 이분들이 실상은 일을 하기가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직접 겪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상 내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방문을 하면은 어떤 사안의 중요성보다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분들은 일단 무조건 민사적으로만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일반인 분들이 혼자서 이제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형사처벌 문턱에도 정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시키고 싶다고 하시면 우선은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범죄 소명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그 금품을 갈취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 법의 맹점인데요. 이 범죄 소명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공증이나 법원 판결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용정보회사라는 곳을 통해서 일단 재산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분이 과거에 어떤 신용 등급이었고 얼마만큼의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보고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이제 상대방 그 경찰이나 검찰에게 이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는데도 나에게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대방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찔끔찔끔 주고 이제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사실상 형사처벌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사기꾼들이 정말 상습적으로 쓰는 수법인데 보통적으로 돈을 가져가면 이 사람들이 돈을 아예 안 갚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일단 이자 형식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정도 이자를 찔끔찔끔 주고 그리고 나서 형편이 어렵다는 식으로 돈을 안 갚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형사 고소를 하면은 현행법상 정말 이거를 범죄를 소명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형사처벌 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은 사법기관에서도 처벌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이제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어, 그 피해자들과 연대를 해서 단체로 집단 고소를 하는 겁니다. 집단 고소를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이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사기꾼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고 피해도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집단 고소를 하게 되면은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형사처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에 가서도 직접 형사고소를 했는데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직접 검찰에다가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검찰은 좀 민원을 받은 이상 또 다시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도 절차라는 걸 밟게 된다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채무자를 형사고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교도소에 가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금액이 작거나 뭐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힘들게 번 돈 혹은 뭐 1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정말 내가 오랜 세월 힘들게 번 돈을 한순간 안에 피해를 받게 되면 채권자의 인생은 정말 기울어지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이고 이러한 점에서 꼭 우리나라 지도자나 정치인, 법조계에서 꼭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형사고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진입 장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실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형사고소가 되고 안 되고는 똑같은 케이스로 두고 보더라도 담당 경찰 민원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뉘기도 하고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나라는 이 나라 법이 일반적인 서민들, 국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너무 끙끙 앓기보다는 이제 채권 출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과 조금 이제 상의를 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윤코TV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